지구가 반으로 쪼개지는 순간 거의 모든 생명체들이 종말을 맞이할 거예요. 영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종말이 시작됩니다. 하늘이 망가지고 자기장이 변하며 지구의 풍경이 완전히 변할 거예요. 하지만 지구는 완전히 새로워지고 불사조처럼 생명체들은 잿더미에서 다시 태어나겠죠. 행성을 반으로 쪼개기 위해선 엄청난 힘의 레이저가 필요합니다. 이런 레이저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직접 받아야 합니다. 이 무기는 지구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상공으로 로켓에 실려 우주로 갑니다. 그리고 일단 레이저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태양 전지판을 활짝 열 거예요. 레이저는 태양 광선을 흡수하고 모으죠. 그리고 나서 몇몇 도시의 직경만한 크기의 힘을 가진 강력한 빛이 지구 한가운데로 발사될 거예요. 빛이 통과하는 바다는 고온에서 끓다가 증발해버립니다. 이 증기는 하늘에서 거대한 뇌운으로 바뀝니다. 강한 바람이 이 구름을 대륙 위로 몰고 갈 거예요. 폭우는 도시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 홍수를 일으킵니다. 지각판이 이동하면서 쓰나미까지 발생합니다. 거대한 파도가 해안에 부딪힙니다. 지구는 둘로 갈라졌고 이는 시작에 불과하죠. 지구의 형태, 즉 지구의 각 반쪽에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강한 지진이 전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최악의 재난은 단층선 주위에서 일어납니다. 수십억 톤의 땅이 부서져서 거대한 산사태가 도시 전체로 쏟아집니다. 수천 킬로미터나 되던 땅덩어리가 우리 행성에서 날아가고요.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우주로 날아갑니다. 지구의 부서진 반쪽 조각은 나머지 반쪽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시 크기의 거대한 바위가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돌이 수백, 수천 개는 될 것입니다. 부서진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심지어 그곳에서도 지진 때문에 집이 무너질 거예요. 달은 또한 스스로 파편을 던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파편은 유성우처럼 지구 반쪽으로 떨어져서 거대한 폭발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하늘은 재로 뒤덮일 것이고 하늘이 가라앉을 때까지 우리는 태양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지구의 두 부분이 서로 떨어져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구의 새빨갛게 달아오른 심장은 바로 두 반쪽 가운데에 있습니다. 녹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지구의 핵이에요. 핵의 각 절반은 별에 버금가는 에너지를 내뿜습니다. 행성의 두 부분 사이에는 어떤 것도 살아남을 수 없는 뜨거운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이 공간에 떨어지는 건 곧바로 재로 변합니다. 핵의 질량은 지상의 질량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중력의 힘이 아주 강합니다. 핵은 가까이 오는 모든 것을 빨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구에서 어떤 곳으로든 이동할 수 없을 거예요. 핵의 중력은 어떤 교통수단도 끌어당길 테니까요. 지구의 각 반쪽은 이제 따로 살아가게 됩니다. 전형적으로는 지구 내 핵은 회전을 하며 지구의 자기장을 만들 겁니다. 이 자기장은 태양과 우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만약 이 자기장이 손상되면 태양과 우주 방사선이 대기를 통과할 텐데요. 중심부가 두 부분으로 나뉘기 때문에 지구의 자기장이 불안정해질 겁니다. 지구 양쪽에서 정전이 시작되겠죠. 전자레인지, TV, 주전자, 신호등, 컴퓨터 등 모든 것이 고장날 거예요. 노트북 또는 핸드폰의 화면이 켜지거나 꺼지기 시작하고 영상이 정지될 수도 있고 배터리가 방전되었다가 1초 후에 충전될 수 있습니다. 인공위성은 작동을 멈춥니다. 즉, GPS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통신에 사용되는 고주파 전파가 작동을 멈출 텐데, 즉,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낼 수 없게 된다는 뜻이죠. 사실 지진 때문에 모든 발전소가 지하로 가라앉거나 침수될 수 있기 때문에 전기가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한 태양에 예민해지고 심한 두통을 경험합니다. 자기장이 손상되면 살아남은 사람들과 동물들은 심한 편두통을 겪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태양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헬멧을 발명해야 할지도 몰라요. 완전한 보호를 위해선 사람들은 지하도시에서 살아야겠죠.
나침반 바늘은 더 이상 북쪽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저 이리저리 빙글빙글 돌 거예요. 새들은 미쳐버립니다. 더 이상 남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겨울을 나기 위해 어디로 날아가야 할지 모르거든요. 모든 동물은 이동을 멈춥니다. 하늘에서는 비행기가 날 수 없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방사선이 증가했기 때문에 식물과 꽃은 자연적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가축의 사료도 형편없습니다. 음식의 품질이 저하되고 기근도 생길 겁니다. 지구의 각 반쪽 사람들의 주요 목표는 생존입니다. 단층에 가까운 어떤 곳에서는 지구의 대기가 완전히 손상되어 버렸습니다. 이곳의 환경은 우주의 환경과 비슷할 것입니다. 공기나 열이 없고 우주복을 입어야만 이 지역에서 지낼 수 있죠. 불행히도 뛰어내리거나 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중력은 여전히 작용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현재 지구의 구원은 바로 이 중력입니다. 지구의 두 부분 모두 중력의 힘 때문에 서로 멀리 날아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두 반쪽은 회전하며 서로를 끌어당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10만 년 후 지구의 두 쪽은 다시 연결되고 지구는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핵은 용해된 금속이기 때문에 곧 하나의 심장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반쪽의 단단한 바위를 연결하려면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즉, 전체 단층을 따라서 흉터가 생기겠죠. 흉터에는 숲이 무성하고 바다가 넘쳐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흉터 근처에는 강한 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이때쯤이면 모든 생물들은 아마 사라졌을 것입니다. 지구에서 상황은 45억 년 전과 비슷합니다. 바다는 끓어오르고 모든 곳에서 번개가 치고 지각판은 모양을 바꾸고 용암은 화산에서 빠른 속도로 흐릅니다. 지구는 생명체가 점차적으로 만들어지는 용광로처럼 보이기 시작하는군요. 지구의 크기는 줄어들었지만 핵은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력은 달라질 것입니다. 육지에서는 보통 사람이 걷는 것이 더 어려울 것입니다. 평소보다 더 무거울 거예요. 이러한 환경에서는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새 생명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오늘날 세계의 대기와 바다는 오염되었고 인구는 증가하고 빙하는 녹고 있습니다. 미래의 지구의 상황은 훨씬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1000년 후에 인류가 우주 여행을 성공했을 때면 우리는 우리의 거주지를 바꾸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구와 비슷한 다른 행성을 찾기 시작할 거고 어쩌면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의 첫 번째 집과 비교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인류는 지구를 구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반으로 나누고 한쪽에 살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10만 년 후에 우리는 새롭고 건강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른 행성을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행성은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성과 화성에는 바다와 호수가 없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자기장이 사라졌기 때문에 물이 완전히 말라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행성들의 대기가 완전히 파괴되게 된 거죠. 태양풍이 이 행성들의 표면을 가로질러 불었고 모든 액체를 말린 것입니다. 지구의 대기는 이 바람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다행히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지진을 제외하고 다른 행성에는 중요한 격변은 없을 것입니다. 지구처럼 각 세계의 두 부분은 단순히 한 번 더 다시 연결될 때까지 회전할 거예요.